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출발하신다고요? 예, 그 신화에는 재밌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신에게 도전한 인간 혹은 내가 신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한 인간들이 나오거든요. 네. 제 개인적 기준으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니오베와 아라크네입니다. 이 니오베부터 하면 네. 테바이의 왕 암피온의 아내였던 니오베는 아들과 딸이 각각 7이었습니다. 오. 이 다산의 여왕이었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서 당시 테바이에서 숭배하던 여신이 레토였거든요. 네. 근데 레토 여신을 만만하게 볼 지경이 됐습니다. 오, 사실 저는 여신 하면은 헤라 여신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렇게 떠오르는데 사실 레토 여신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레토 여신에 예.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네. 아폴론의 어머니죠. 네. 그리고 자식이 딱 둘입니다. 오. 근데 니오베는 훨씬 자식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레토 여신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자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벌을 받았죠. 네네. 근데 다산은 인류의 오랜 욕망이고요. 또 이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애를 많이 낳으려면 어느 정도 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럼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또 저출산 문제가 또 뭐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에 공동체에서 많이 도와줘야 그렇죠. 되죠. 네네, 지금은. 그럼요. 네. 그 아라크네를 얘기하자면 배짜기와 자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났고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칭송을 했습니다. 근데 아라크네가 교만한 마음 품자 아테나가 직접 나타나서 야 겸손해라 이렇게 충고했거든요. 근데 네. 물러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과 신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배짜기는 여성의 경제력과 상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또 경제적인 자신감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아라케네는 이제 어쨌든 여신과 길쌈 대결을 펼칩니다. 신라 여인들의 대결하고 비슷하죠. 네. 그냥 배만 짠 게 아니고 직무에 술을 넣었습니다. 아테네는 신들의 어떤 위대한 모습을 그렸겠죠. 네. 근데 아라크네는 좀 재밌는 걸 그렸습니다. 제우스와 여러 신들의 문란한 성생활을 수놓았습니다. 그 신들을 비난한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난 외에 네. 조금 엉뚱한 흐름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뜻하지 않은 임신 혹은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고대인들의 관념 혹은 대처법이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뜻밖의 임신에 대한 고대인들의 관념이 투영됐다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둘러대는 거죠. 네. 지금도 보면 영화나 도시괴담에서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 임신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네. 영화로 하면 뭐 콘스탄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네. 외계인한테 납치되어서 임신과 출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토르 같은 데서는 천둥의 신과 인간 여자가 연인이 되죠. 그러니까 좀 고대와 현대 사이에 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전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 이 대목이 제일 재밌습니다. 네. 이 제우스 같은 바람둥이를 중세에서 찾아보면요. 네. 인큐버스가 등장합니다. 오. 이게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덮치는 사악한 존재인데 실제로 아이를 임신시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아수왕 전설에 보면 마법사 멀린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카톨릭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아우구스티노는 인큐버스에 의해서 탄생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를 부인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 토마스 아퀴나스도 역시 인큐버스에 의한 임신과 출산을 인정했고요. 그래 나름의 상상력으로 임신 과정까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큐버스가 남자의 정액을 훔쳐서 여자에게 주입시켜서 임신을 시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글쎄요. 이 아우구스티노나 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은 좀 쟁쟁한 학자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의외인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세까지만 해도 평민들의 주거 환경이 엉망이었거든요. 집안에 막 가족도 같이 지내고 이 정도 열악했죠. 네. 손님이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뜻하지 않은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인큐버스가 그랬다 이렇게 둘러대지 않았을까 생각되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특별하게 안 믿는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 간혹 루이 15세의 주치의였던 그 센트 앙드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정숙한 척하는 소녀와 이름 뿌린 소녀가 죄를 물타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뭐 요즘 같은 생각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고대와 중세인들의 좀 나름의 상상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또 그런 뭐 하나의 대처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소위 신학자들마저 이런 생각을 했던 까닭은 성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창세기 6장에 보면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들이 태어났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는 그들을 믿으면 천사가 여자들을 통해 거인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이 구절 읽은 사람이 네. 여자가 임신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모릅니다. 네. 근데 태어난 아기가 우량하다. 그러면 그 여자의 가족은 이렇게 발표했겠죠. 여러분, 우리 집에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은 뭐 드라마나 아니면 또 영화의 소재로 좀 쓰일 법한 그런 얘기들이지만 고대에는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예,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낭만적으로만 보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잔혹한 역사도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 유럽에서는 14세기 말부터 여성들을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명목으로 유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성이 피해자였죠. 네. 또 더 슬픈 역사도 있는데 18세기에 멜서스가 과잉 인구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낙태가 권장됐습니다. 프랑스 시골에서는 19세기까지도 영아 사례가 이루어졌고요. 도시 여성들은 낙태를 유도하는 약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경제학 혹은 경제가 초래한 살인이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본은 좀 더 심한 얘기했습니다. 네네. 1945년에 망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주나 이런 데서 돌아온 여성들이 일본에 돌아왔는데 네. 이 여성들을 모아서 건강검진한 뒤에 강제 낙태 시술을 했습니다. 그 나치도 네. 저 전제주의 국가였잖아요. 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여성이 낙태를 하면 반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강제로 낙태를 시술했죠. 그래서 네. 인종에 대한 편견이 만든 살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역사에 보면 네. 피임약이 개발되었을 때 네네. 이제 원하지 않은 임신의 문제가 종식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미래인 현재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도 이 문제가 네. 계속 논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뭐 간략하게나마 이제 훑어봤는데요. 최근 형법상의 낙태죄가 좀 폐지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대별로 또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도 흥미로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평행이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였습니다.